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신 나간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임찬종 기자의 5대3 데드락 기사 이후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희망회로 돌리고 희망사항을 찌라시로 뿌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다가 오늘은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으로 돌아섰다라는 황당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영식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5대3 데드럭 상황에서 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인용을 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기로 알려져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뭐 밖에 알려지기로는 절차적 문제로 각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한덕수 총리 건에서도 각하를 했었죠. 절차적 문제를 삼아서 151명이냐 200명이냐 내용 갖고, 하필이면 딴 사람도 아니고 5대3 상황에서 굳이 5대3이면 기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각 각하.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안에서 기각 각하를 갖다가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인용으로 돌아선다고요? 특히 문영배가 퇴임하면은,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면은 방법이 없는 수준인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박주민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헌법재판관 한두 명이 의견이 다르다고 시간 끄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건데요. 정영식 재판관 끝까지 강하게 버텨주기 바랍니다. 자, 대한변협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요, 마은혁 임명해도 의미가 없다. 문영배 퇴임하면 4대3 기각이고 마은혁 임명하게 되면은 오히려 5대4로 뒤집혀버린다. 왜냐? 문영배 퇴임하고 이미선 퇴임하고 마은혁 임명에 대통령목 2명을 보수로 임명해버리면은 5대4로 뒤집혀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주민이가 갑자기 헌재 재판관 중 한두 분, 그러니까 해봤자 6대2라는 거죠. 별개 의견 쓴다고 시간 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절차적 문제를 따지기도 한다고 한다.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이게 어제 돌았던 6대2 찌라시죠. 2사람은 각하고 6사람은 인용이다. 자, 박주민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기도 하고 본인이 별개의 의견을 쓰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평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헌재 연구관들한테 뭐뭐뭐 더 정리해줘, 뭐뭐뭐 좀 확인해줘 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다. 추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걸 놓고 얘기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냐라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던져놓고 박주민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얘기가 100%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워낙 절차가 지연되고 많은 분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고로 한동훈이랑 서울법대 비슷한 시기에 다닌 박주민은 한동훈의 절친이라는 말이 있고, 민주당과 한동훈의 의사소통을 이어주던 핫라인이라는 말이 있었던 게 바로 박주민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자, 이렇습니다. 자, 인용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김영두, 정정미, 기각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이었는데 주심인 정영식이, 이거 찌라시 내용이에요. 인용 쪽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인다고 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가 고집을 피운다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 국론 분열을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이 무조건 기각을 선언한 상태에서 문영배, 이미선의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그 전까지 선거 보이콧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경우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주심인 정영식이 한 발 물러서고 있다고 함. 이게 말이 됩니까? 국론 분열 때문에 생각을 바꾼다? 대통령이 문제가 없는데, 탄핵될 만한 문제가 없는데 국론 분열을 생각해서 탄핵을 시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신 개인 의견을 쓰는데 시간 할애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며 가급적 선고는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 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한 듯함. 예. 이게 희망사항이란 얘기죠. 6대2 상황에서 최대한 양 진영의 불협화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개인 의견을 손보고 있다. 박주민 얘기랑 똑같은 거죠. 4월 4일은 어렵고 4월 11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글이 또 돌고 있어요. 마음이 급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 기각파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로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냥 선고해버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마은혁을 임명한다 할지라도 문영배, 이미선이 그만둔 상태에서 마은혁이 임명돼도 4대3으로 기각이 확정된다. 기각 흐름이 이어지며 차기 소장을 노리는 김영두, 오히려 기각파의 눈치를 살핀다. 대세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해버리면은 마은혁을 임명해도 5대4로 기각 의견이 우위에 선다. 그러니까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변협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조속히 선고하라. 지금 알려지기로는 문영배, 이미선이 끝까지 자기는 그러면은 판결 안 하고 우리 사퇴하면은 헌재 공백 사태 만들겠다, 자폭하겠다, 뭐 이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변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뭐 별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건 이미 무너졌어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이 나온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자, 정영식 재판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기각 의견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지금 김영두가 헌법재판소장을 노리고 있다는데 저런 자들 눈치를 보든 말든 진실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은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지금 4월 4일설, 4월 11일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산불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광화문으로 모여야 할 때입니다. 광화문 국민대회 오후 1시 3월 29일 이승만 광장이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그렇듯 행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안국역 5번 출구로 1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으로 또 합류하는 장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국민 저항권 발동,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